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좀 분주했어요. 봄에 순을 따고 또 갑자기 가뭄이 너무 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묘목밭에 물 주느라고 힘들었고 또 관리하는 농작물들 피해가지 않게 돌보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끝나니까 요번엔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나무들은 힘들었지만 묘목들은 잘 살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기도 연천 지역, 임진강, 한탄강 이쪽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몇 년 전에도 홍수가 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굉장히 좀 바쁘고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묘목 심어 놓은 묘목밭에 물이 차서 괭이 들고 나가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물도랑도 내기도 하고 갑자기 또 비가 안 오고 그냥 날이 너무 개서 너무 나무가 말라간다 싶으면 물도 주고 그러니까 물을 주고 물을 푸고 이런 연속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은 그래도 그런 와중에 나무들이 잘 자라 주어서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분주한 일들을 좀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면서 여름철에 어떻게 나무들을 관리할까, 이제 심어 놓은 묘목이라든지 또 이제 막 심어 놓은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사실은 이른 봄에 촬영하고 싶었는데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국적인 날씨를 보니까 어느 곳에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어느 곳에는 너무 비가 안 와서 지금 막 다 극과 극을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심은 나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뭄이었어요. 2022년 너무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어떻게 보면 작년 겨울 이후로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묘목들이 말라 죽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제가 심은 묘목들이 얼마 전에 비를 맞고 이제 싹을 틔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뭄은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많은 나무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뭄 속에서 물을 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냐면 물을 주는 것보다는 풀을 키우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풀을 주변에 많이 키워서, 그러니까 가끔 이슬이라든지 미량의 비가 오면 풀이 자라거든요. 그 풀을 깎지 않고 방치해 두면 풀이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그나마 남아있던 수분들을 날려보내지 않고 뿌리들이 이제 물을 찾는 작용들을 막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무에게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약간의 수분도 공급해 주면서 나무들은 조금 덜 자랐지만 나무가 완전히 죽지 않고 고사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 게 풀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풀은 사실 가뭄 해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가물어서 풀들도 많이 자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풀들이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초 매트인데 올해 공교롭게도 제초 매트를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초 매트를 이렇게 깔고 엄나무나 두릅을 심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땅속에 있던 수분이 제초 매트에 갇혀서 이런 나무에 수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 매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힘든 가뭄을 견뎠는데 제초 매트 덕분으로, 근데 어느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막 내리면서 이제 습이 제초 매트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 속이 엄청나게 뜨겁겠죠. 물은 많죠, 습은 많죠. 또 제초 매트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햇빛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땅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간신히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서서히 너무 뜨거워서 안에가 익는 거죠. 그래서 점점 쓰러지고 또 나무 잎이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초 매트가 가뭄에는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양면성이 있어서 수분이 너무 과습과 과온을 만들어서 엄나무나 두릅을 죽일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온 상태고 또 온도가 굉장히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엄나무나 두릅이 자꾸 시들고 위가 자꾸 막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초 매트를 어떻게 할까요? 빨리 걷어내시는 것이 그렇게 말라가는 엄나무나 두릅에게는 훨씬 더 이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초 매트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초 매트를 아예 깔지 마라, 이거 깔면 다 죽는다 하지만 또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물 빠짐이 너무 잘 되는 마사토 환경에는 제초 매트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빠져버리면 엄나무나 두릅이나 오가피가 물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초 매트를 어느 정도 덮어줌으로써 수분이 유지되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환경, 토양이 그렇지 않은 토양에서는 제초 매트를 덮으면 이 나무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 매트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이 토양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아보고 제초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초 매트는 무조건 나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토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제초 매트에 이로운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이 양면성을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을 줄 수 없는 환경인데 굉장히 가물었다 싶으면 사실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를 발로 조금씩만 밟아주세요. 나무 주변에 있는 습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게 조금만 밟아주면 그나마 땅에 있는 습이 나무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어떤 분들은 또 막 너무 가무니까 조로 있잖아요. 물조리.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위에다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픈 물을 주면 사실은 가뭄을 더 타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안 주니 보다 못하게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혹시 보셔서 얘가 아직도 싹이 안 튼다? 혹은 얘가 자꾸 위가 막 말라가지고 넘어간다? 아니면 이파리가 떨어진다? 그런 나무 있으면 조심스럽게 밑에를 한번 캐보세요. 흙이 완전히 마르거나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고 뿌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위는 비록 말라서 죽어갈지라도 다시 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나무에게는 안 좋죠. 올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죽었습니다. 나무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래 식재한 나무들이 가뭄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싹이 트거나 아니면 정말로 너무 땅이 푸석푸석해서 말라 죽었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과 함께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물 배수 문제였어요. 가뭄 이후에 지금 한국의 여러 지역에 굉장히 집중호우,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처음에는 막 내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땅이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물이 밑으로 안 들어가고 위만 적시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흙재 쓸려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 밑에까지 물이 안 들어가고 위에만 적시고 그냥 비가 안 오고 또 위에만 적시고 물이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무 뿌리까지 물이 안 내려가고 위에 풀만 막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성하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나무가 이만큼 커야 되는데 이 나무보다 풀이 훨씬 더 높이 커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에 치여서 나무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그런 좀 작전을 많이 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을 키워서 가뭄을 약간 대비했고 또 풀을 키워서 홍수를 대비했던 적도 있습니다. 풀을 어느 정도 키우면
큰 비가 와가지고 흙을 쓸려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커버해주기도 해요. 물론 나무가 자라는 데는 굉장히 지장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초기로 풀을 자르고 또 그냥 뒀어요. 그러면 또 풀이 또 자라거든요. 그러면 또 자르고 그냥 두고 이렇게 그렇게 두면서 나무를 관찰하고 또 풀을 관찰하고 흙이 쓸려나가는지 안 쓸려나가는지 그 다음에 흙 밑에 몇 cm까지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풀이 사실은 가뭄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홍수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풀이 정말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막 제초제를 막 확 쳐가지고 막 풀을 다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가뭄에도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날씨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초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큰 비가 오고 땅이 다 젖은 상태에서 제초 매트가 깔려 있다. 그러면 이제 제초 매트가 햇빛을 받으면서 뜨거워지잖아요. 밑에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많아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나무 뿌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가 이제 마치 뜨거운 물에 담가놓은 것처럼 막 시들기 시작하고 이파리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다 걷지는 않더라도 나무 주변에 있는 제초 매트를 좀 걷어서 통풍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위에 이렇게 이미 비틀어진 나무는 죽어요. 새로운 싹은. 그렇지만 밑에 뿌리는 안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시 싹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냥 덮어준 대로 그냥 두면 그 나무 뿌리가 완전히 퉁퉁 불어서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한국의 어느 지역에는 너무 또 비가 한 번에 왕창 오고 비가 안 와서 나무가 여전히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너무 비가 와서 막 나무가 그냥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제 땅이 이제 나무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그런 현상도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제초 매트의 양면성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혹시라도 넓은 공간, 밭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는 곳 있잖아요. 물이 고이는 곳, 거기에는 빨리 배수 처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한 이틀 정도만 이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나무가 퉁퉁 불어서 결국은 이 나무는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꽉 찼다가 그냥 금방 빠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밭이나 이런 데 경작하시는 분들 보면 밭에 대부분은 물이 잘 빠지지만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물이 차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빨리 가셔서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 처리를 해주시는 게 그 나무를 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을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뭐 이파리가 시들거나 뭔 일이 생겼어요. 나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비록 위에 막 튼튼하게 올라오던 그것은 시들어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위가 막 타가지고 까맣게 되면서 나무가 버석버석 이파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살짝 파보시면 뿌리에 잔뿌리가 있고 뿌리가 탄탄하게 이렇게 알뿌리가 있으면 다시 싹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여름을 좀 물 배수 관계 이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물었다가 비가 막 오고 나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혹은 병충해가 끼죠. 저도 이제 제가 재배하고 있는 곳에 가보니까 약간의 병충해가 끼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도 해요. 뭐 두루빠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랫역에 보니까 녹병이라 그래서 굉장히 막 심하게 녹병이 오더라고요. 뭐 녹병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파리에 막 노랗게 생긴 점들 같은 게 막 생기면서 만지면 팍 부서지는 그런 녹병들, 그리고 이파리가 쪼글쪼글해지는 뭐 더댕이병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7, 8월인데 엄나무 이파리가 갑자기 노랗게 되면서 고동색으로 변하면서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곰팡이류의 병들,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혹은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끝나면서 선녀나방이나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끼기 시작할 때 이런 병충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농업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이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검색하는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에 검색하는 작목, 그런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릅이면 두릅, 엄나무는 엄나무, 오가피면 오가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병충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혹은 어떤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든지, 그럴 때 어떤 농약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방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작물이 올라와 있고 표준적인 치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여기 한번 접속해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것도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여러분이 재배하는 작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농약사나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자재 마트 같은 데 있죠. 거기 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고, 거기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이런 병충해에 관계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박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이걸 방지하는 약 같은 거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뭐 읍내나 이런 곳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농약사의 그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방문해서 한번 물어보셔서 거기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가셔서 그 약을 사가지고 방제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밭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자력으로 이걸 방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재배하는 곳이 대부분의 산지인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병이 오지 않아서 지금 괜찮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혹은 지역 농협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방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론에다가 방제 약을 매달고서 막 다니면서 약을 치기도 해요. 산간 지역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굉장히 좀 이 일을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병인 것 같아, 몇천 평이 되면 한두 그루 생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돌아보시고 정말 병이 많이 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빠르게 움직이셔서 방제하는 것들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더댕이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마 후에 오는 것들은 그렇게 큰 신경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엄나무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이파리가 막 갑자기 갈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방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뭐 선녀나방이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 연한 순 위에 붙어가지고 이걸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순이 굉장히 작게 나오거나 또 순은 수확을 못하게 되거나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그게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충해, 해충 방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신경 쓰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나무가 뭐 봄에 너무 가물었고 여름에 막 너무 더워서 성장이 저조하다고 거름을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식물이 지금 이파리가 파란 상태에서, 초록색인 상태에서는 거름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름을 주시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쭉 자라요. 막 진짜 막 튼실하게 막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거름기가 있으면 얘가 가을이 다가오고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목질화가 돼야 되는데 목질화가 더디 되면 위가 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가 좀 부실해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거름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게 그 나무를 위해서 굉장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도 나무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순은 따서 먹어도 될 만큼 부드럽고 연해요. 그것을 따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 뭐 특정 프로그램을 좀 제가 지칭해서 좀 죄송하지만 뭐 나는 자연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런 분들이 뭐 한여름인데도 가서 두릅 끝을 자른다든지 엄나무 순 끝을 자른다든지 그러면서 막 또 삶아서 그냥 같이 자연이 뭐 이러면서 이제 먹기도 해요. 나무가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농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서 걔가 이제 봄에 딸 수 있는 순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자르면 나무가 죽진 않겠지만 또 옆에 순을 이렇게 올리다가 겨울에 그냥 냉해를 입고서 내년에는 딸 게 한 개도 없어집니다. 그냥 자연인은 그냥 그거 몇 개 따먹고 방송 촬영 왔으니까 그냥 먹고 끝나겠지만 농업을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장마가 끝나면 그런 것을 보고 임산부를 도둑질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장마가 끝나면 이제 쑥 순들이 올라오거든요. 쭉 커요. 그럴 때 와서 위에 순을 꼭 꺾어가는 도둑들이 생겨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밭을 좀 자주 다니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뚝 꺾거든요. 뚝 꺾으면 그게 사실 한 해 농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들하고 자연인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좀 조심해서 경청하시고 도둑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저희 길가에 있는 저희 뭐 두릅밭 이런 데는요, 요즘도 그 도둑들이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다녀요. 이렇게 보고 다녀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또 소리를 막 쳐요. 왜 남의 거 보고 가냐고. 사실 보는 데는 자유잖아요. 또 언쟁이 막 벌어져요. 왜 너 그거 보는 것도 문제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몇 개를 따가지고 탁 가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거기에는 한 해 농사가 망쳐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그걸 따서 먹는 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농부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런 것들, 연한 순 따서 먹는 자연인, 그 다음에 도둑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나무가 목질화가 되면서 전지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무가 목질화가 되고 가을에 전지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가을에 미리 잘라두면 봄에 옆에 새순이 좀 튼튼하게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다음에 이 순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전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확이 전혀 없습니다. 가을에 전지를 하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미리 전지를 하고 월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면 전지는 가을에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요즘 막 어떻게 누가 하나 봐요. 저한테 계속 문의가 와요. 전지를 가을에 하면은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전지를 가을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봄에 더 옆에서 튼튼한 순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튼튼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을에 전지를 하시는 분은 순을 따는 것보다는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을에 전지를 하시는 거예요.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가을에 전지를 하면 나무는 튼튼하겠죠. 그러나 봄에 수확은 전혀 없습니다. 나무를 전지를 해놓고 나면 봄에 순이 두꺼운 게 옆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꼭 봄이 되면 그거를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전지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나무를 키우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을에 전지를 하지 마시고 봄에 한 개라도 따서 드시고 그 다음에 전지를 하시면 안전하게 안심해서 나무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여름, 가을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 가뭄, 홍수, 병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바쁘고 분주한 일이 좀 지나가서 영상을 조금 자주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나무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오가피나 이런 걸 재배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